안녕하십니까, 김영주입니다. 오늘 반도체 쪽 우리 쪽에서도 강하죠. 핵심은 미국 쪽에 있고요. 그래서 시장의 중심 반도체 오늘 마켓 포인트로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채 입찰 어제 팁스 있었죠. 그래서 그거 결과하고 영향 한번 보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황 보면서 다음 주 대응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이 해외 투자하실 때 삭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정하는 SOXX 이 코드 가진 종목 좋아하시죠? 여기 구성 종목 보시면은 상위에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이렇게 두 개 종목이 거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아래쪽에 칩 제조업체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AMD, 퀄컴, 인텔 이쪽도 강세는 보이고 있지만 절대 주가를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사상 최고가 막 이렇게 진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IT 서비스 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IT를 IT 서비스냐, IT 하드웨어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있어서는 IT 하드웨어보다 지금 주도는 IT 서비스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 보면은 거의 2021년도에 최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외에서 318달러까지도 갔다는데 결국 엔비디아, 브로드컴, 애플 이런 종목들 사상 최고가 근접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IT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뒤처져 있지만 MS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통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쪽의 분석 보면은 엔비디아를 AI 골드러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실적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없는 실적이에요. 감소하고 이익도 감소하고 모두 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적자로 전환하지는 않으니까 그나마 좀 시간이 후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지난해보다 매출은 비슷하다라고 보이지만 이익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데 중요한 건 골드러시 같은 그 표현이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내년 이후가 다시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한번 엔비디아 쪽 이 이익 전망치 자료들 구하셔서 한번 보세요. 내용하고. 그러면은 향후에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지난 그 자료 만들면서 반도체 업종 이 비교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보다 지금 한국의 반도체보다 이제 미국 반도체가 더 이제 수익률을 앞서가고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료 보신 분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주가 흐름 괜찮고 외국인도 매수 들어오는데 왜 그러느냐, 왜 굳이 미국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시한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오해하지 말라고 다시 부연 설명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익률 차이가 조금 더 날 수가 있고 핵심은 미국 쪽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상 미국 쪽을 제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안 좋아서 팔아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이제 자료 나온 거 하나 이렇게 좀 보시면은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얼마 전에 나온 자료인데 미국 무역 노출도, 경제 노출도를 좀 이렇게 분석하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쪽도 이렇게 거론이 됐거든요. 제가 다른 부문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하니까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총 무역 적자를 표시하는 게 까만색 선이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거의 동행하고 있는 게 푸른색 선의 중국이죠. 근데 이게 최근에 무역 적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쪽이 무역 적자가 다시 늘어나느냐 하면은 이 타이완 쪽 그리고 나머지 노란색이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타이완을 비교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나머지에 속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나머지 같은 경우가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타이완이 늘어나고 중국 쪽은 오히려 이제 무역 수지가 플러스가 된다. 이 개념이거든요. 한번 그 부연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순수익국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액이 증가했다 이거죠. 그리고 지정학적 관계가 반도체 산업이
이제 공급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 점을 팬데믹 지나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약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렌드 쇼링을 이 제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글로벌 이제 어떤 재료가 발생이 돼서 충격을 입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래가지고 국가가 이제 전문화를 어떤 나라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나라는 뭐 저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화를 하면은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고 뭐 이제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세계화가 좀 이렇게 장점을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게 이러한 노출도를 감안하면은 이러한 점에 노출을 많이 시키면은 미국 경제가 무역 관련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상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너무 의존도가 심하면 어느 나라에서 뭐 안 팔겠다 이래버리면 또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충격 비용이 그 해소하려면 나중에 시간도 그렇고 뭐 투자해야 되는 것도 금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2021년부터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이전에는 한국이 많이 강했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TSMC가 치고 나오죠. 주홍색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2021년에 이 붉은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로 이렇게 구도가 사이클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 주도하는 나라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 쪽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중심이 미국으로 가고 있고 지금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 이쪽으로 하나의 프렌드 쇼어링이 만들어지고 있다.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는 그 점을 꼭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감안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팁스 발행 현황 보겠습니다. 10년 만기 팁스 발행됐는데 입찰 결과가 응찰률이 2.31배, 지난달에 2.34배, 전분기에 2.54배. 그래서 뭐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좀 안 좋은데 흐름상으로는 뭐 개선 추세 이것도 뭐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해외 투자자 비중 76% 기록해서 지난달에 73%보다 좋아졌고 지난달 평균 76%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3월에 저점을 채권 국채들이 다 저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3월보다 4월이 좋아졌고 그거보다 또 이번 달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회복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해외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23, 24, 25에 2년물, 5년물, 7년물 발행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가죠. 지금 약간 시끄러울 수 있는 노이즈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부채 그 한도, 증액 한도 이거 협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다음 주 한번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 한국 시장에서 하는 모습 보면서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선물 조금 매수하고 콜 매도, 풋 매수 들어가고 있는데 풋 매수 금액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콜 매도는 커버드 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쪽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클리 콜 풋을 놓고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위클리 콜을 보면 332에서 337을 주로 거래하는데 332 매수, 335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프레드 잡고 335 매도하면서 337을 많이 매수하는 바깥쪽으로 이탈할 수 있는 상황도 대강 감안해가지고 포지션 잡고 있고 풋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27 매수하고 뭐 325 매도 그 다음에 325를 레이쇼로 좀 더 많이 늘리고 매도를 많이 늘리고 331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래쪽으로 터져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초반엔 항상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날 이거 털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말에 이제 어떤 재료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일본에서 이제 G7 회담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요일에 돌아오시니까 뭐 일요일
이 주말에 무슨 일이 생긴다라기보다는 다음 주까지도 한번 좀 지켜보는 포지션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차피 금액상으로 매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그 예상했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도 수익이 나는 그 포지션이라는 점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많아지면서 이제 누적으로 만기 이후에 누적이 9천 계약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국채 쪽에서는 선물이 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누적이 이제 38,000 계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최고치가 거의 뭐 6만 계약이었었는데 많이 좀 줄어들었죠. 하지만 뭐 국채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의 문제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포인트 보시면은 반도체 강세 나오는 거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단기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리고 반도체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업종도 IT하고 연관되는 그런 업종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분석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 점 한번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비중은 당연히 제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 해외 수요 확인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무너질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재가 다음 주에 피크를 형성하는 그런 타이밍상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악재 해소 이유를 좀 생각해서 투자 전략 세울 필요가 있겠다. 다음 주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재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시끄러워지면은 기다리는 분들은 좀 약간 좀 짜증이 나겠지만, 저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안 오면 악재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그냥 기존 보유분의 수익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타이밍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절대 가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지나면서부터는 그 어떤 투자의 타이밍을 잡는 그런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말씀드려야 될 게 하나 있죠. 좋아요, 구독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